자, 이제 84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제 결정을 공부하는데요. 요즘에 이 결정 파트에서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결정 파트는 먼저 누가 결정권자인지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결정권자, 위반한 것을 확정하는 게 결정인데요. 자,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입니다. 여기서 시도지사는 몇 명을 말하죠? 5명.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시도지사 그러면 다 5명이라고 하는데 딱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지사는 4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 1명이 빠져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지사는 4명, 나머지는 일단 시도지사면 5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자인데 대도시시장 대신에 요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지. 이거는 다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인데요. 국토부 장관 결정권자 되는 것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단 수산자원보호구역만큼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죠. 자, 그럼 우리 책을 보시면은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단 대도시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 박스 안에 1번, 2번이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1번만 있었는데 올해 2번이 신설됐어요. 1번은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계획 수립. 2번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국은 다 뭐야? 지구단위 계획 관련이지. 결국에는 다.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가 된다. 대도시시장 대신에. 밑에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 되는 게 박스 안에 4번이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 나머지는 다 국토부 장관인데 1번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였어요? 3가지. 그러면 1번은 번호 1번은 3가지로 변신하는 거야. 결국. 그래서 그게 응용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 시험 문제에서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위반하죠. 그러면 결정 누가 해? 국토부 장관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 변경할 때 국토부 장관 위반하죠.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해?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에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위반도 국토부 장관, 결정도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결국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1번은 3가지.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3번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결정하는 절차가 나오는데 가로 이번에 협의가 나오죠. 협의. 예, 협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반가로 이번에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가 나와. 이건 뭐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위반 결정해 놓은 걸 갖다가 시도지사가 변경해서 결정하려고 그래요. 이거 아무 제한 없이 인정해 주면은요. 국토부 장관이 있으나 마나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위반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요. 예. 요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 협의. 예.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중요한 사항 2개, 3개, 1, 2, 3번 있죠. 예. 박스 안에 1, 2, 3번에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능력되는 사람. 그러면 박스 안에 요즘에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박스 안에 2번이었어. 2번. 요즘에 그린벨트 많이 풀리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누가 해? 국토부 장관이.
뭐 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장관 해제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해제했을 거야. 근데 그것과 그 취지와 다르게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박스 안에 2번 정도는 요즘에 많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의, 협의 끝나고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86페이지에 반가를 입은 공동심의가 나와요. 우리가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 결정할 때요.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등장하거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입안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건물을 대규모로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는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공동심의. 그러면 공동심의는 다 거치는 게 아니라 박스 안에 1, 2, 3번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중에 건축물의 외관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스 안에 1, 2, 3번 어디서 봤거든?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서 봤습니다. 잠시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서 봤어요. 자, 몇 페이지냐면 147페이지. 148페이지부터네요. 자, 148페이지 보시면 거기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라고 나오죠. 4번에.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내용 4번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가 나와.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나와. 그 다음에 경관, 6번에 경관 계획 나오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중에서 86페이지 박스 안에 나오는 1, 2, 3번은 건축물의 외관과 관련되는 거예요. 외관. 그렇죠? 요거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시험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능력 되는 분들만 한번 보시라는 거죠. 난 능력이 안 돼 그러면 그냥 넘어가. 괜찮아. 예. 능력 되시는 분들만 보라는 얘기지. 예. 이런 건 몰라도 붙는데 전혀 지장 없어. 예. 가로 4번의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자, 협의 심의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냐 그러면 하나 또 나와.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다음에 반가로 5번은 변경 절차에 준용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변경 절차에 준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 가로 1번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틀리게 쓴 적이 있어요. 하도 다음 날 많이 나오니까 다음 날이 맞는 줄 알고 틀리라고 낸 거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경과 조치는 동그라미 1번하고 이제 2번이 계속 시험에 나왔어요.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냥. 2번은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인데 먼저 공사에 착수하고 그 후에 구역이 지정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3개월 내에 신고하고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근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말이 빠지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지. 기출문제에서 2번이나 3개월 내에 신고라는 말을 빼고 틀린 지문으로 간주했었어요. 3개월을 또 1개월로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예. 그다음 우리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하는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작성해. 원칙은 6명 시장 군수가 작성합니다만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지형도면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단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자기가 직할하는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할하는 땅이 있는 6명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들어서 작성할 수가 있고요. 가로 2번에 도지사 승인 나왔죠.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이 사람은 50만 미만의 시장이네. 그렇죠?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형 도면을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기출문제 대도시 시장이 지형 도면 작성했을 때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X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아직은 시험 안 나왔지만 그 가로를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는요. 지형도면 작성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 중에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는 지형도면 작성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 가로. 그 가로를 이제 알아두시고요. 지난달까지 그 가로를 말하면은 일부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었거든. 그래서 더 이상 포기하기 힘든 5월달 돼서 강의를 해. 5월달 돼서.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어. 너무 깊이 들어와서 돌아가기에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고시 열람 그런가 보다 하시고 뒤로 넘겨서요. 올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정비라고 나와 있죠? 정비가 나왔습니다. 타당성 검토 10년마다 자 10년마다 여기 틀리게 나왔었거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 5년을 10년 바뀐 적도 있고 3년으로 바꾼 적도 있어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우리 5년마다 재검토는 시험 보면 총 몇 번 나온다 그랬죠? 5번.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은 예전에 법 조문이 있는데 아직 삭제를 안 했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 정비하라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 타당성 검토가 나왔죠. 다음 사항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라. 요 박스 안의 내용은요. 지금은 우리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3년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분위기 봐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가로 3번에 장기 발전 구상 포함.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2가지 있었죠. 그래서 신하군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 안 돼 있는 신하군이 있어요.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 안 돼 있는 신하군은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반드시 다 수립돼 있어.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안 돼 있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 장기 발전 구상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했죠.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공청회 총 몇 번 나온다 그랬습니까? 5번. 이게 몇 번째 나온 공청회인가요? 3번째 나온 공청회야. 그런 거는 다 맞춰. 몇 번째 나왔던 거 맞추는데 정작 그 내용을 물어보면 틀리거든. 틀려. 4번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 국유지나 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위반했을 때는 무효다. 그렇죠? 무효다. 이거는 요 조문은 뒤에 한 번 더 나와. 어디서 한 번 더 나올 거 이 조문이? 국공유지 처분 제한은 뒤에서 한 번 더 나온다고. 어디서 나올까? 한 번 더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시행자 지원 조치. 자, 20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02페이지에 5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 나오죠? 이걸 요 뒤에 한 번 더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할 때
시행자를 지원해 주는 조치로도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써놓은 거라고요. 예. 똑같아요. 법조문 똑같은 게 한 번 더 써 있죠. 예. 눈으로 또 확인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서 이제 92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상에 이제 특례가 나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이제 결정 절차상의 특례는요. 자, 이제 특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 자, 이거 우리 특례라고 하는 이유가 말이죠.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 있죠. 6개는 요 입안하고 결정 절차를 다 거쳐야 돼. 원칙이.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 용도 지역 지정 변경부터 용도 지구 지정 변경. 이게 1번이었잖아.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2번 용도 구역 4개 지정 변경.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4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번 지구단위 계획.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러면 요 6개를 할 때는요 다 요 입안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분명히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6개 안에 들어가는데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결정이 된대. 예.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 용도 지역밖에. 그래서 이건 똑같은 말로 용도 지역 결정 절차상의 특례. 상의 특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결정은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용도 지역 지정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조사부터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약간 응용된 문제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초조사부터 해서 예? 요거 다 거쳐서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의견 청취하지.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을 입안하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을 결정 고시하는데 이게 빠르면 한 2년 걸려. 빠르면. 예. 왜 지금 환경성 검토하는 데만 한 1년 6개월 걸리거든. 빠르면 한 2년 걸린다고. 예. 그래서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할 때 저 입안하고 결정 절차 없이 용도 지역이 결정되는 예외를 인정해. 요거만큼은요. 그래서 원래는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 절차 없이 용도 지역이 결정되는 특례가 있더라는 거죠. 이 특례는 용도 지역밖에 없어. 특례가. 이 특례의 첫 번째가요. 공유수면 매립지의 특례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지. 요때 요 공유수면은 원래 바다, 호수, 강을 말하는 거야 원래. 아무 말 없이 공유수면 그러면 바다, 호수, 강 세 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만 바다만을 말해요. 바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공부 안 하신 분은 바다 메꾼다 그래. 지금 저기 사는 일이 뭔가요? 바다 메꾸기야. 조금 유식한 분은 간척 사업이라고. 여러분처럼 법학에 정통하신 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 공유수면 매립. 진짜 그 유식한 표가 나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가 나와. 공유수면 매립. 그렇죠? 그럼 바다를 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는요. 실제로는 거의 서해안에서 하거든요. 동해안을 메우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요 지도를 이렇게 그립니다. 우리나라 지도라고 보고 이 서해안을 주로 이제 매립을 하거든요. 요 매립할 때를 보면 이렇게 확대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메우는 거예요. 이렇게 메우는데 이것을 우리 공유수면 매립 그래요. 근데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새로운 땅이 생기거든요. 땅이 생기게 되면 법적으로 두 군데서 문제가 돼요. 민법의 물권법에서요.
물건의 원시 취득이 돼. 토지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새로운 땅이 생기니까 우리 공법에서는 용도 지역을 지정해 줘야 돼. 그러면 이거 용도 지역 지정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를 한번 보세요. 일단 기초조사해. 조사 측량.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거쳐서 용도 지역 지정안을 만들어. 의견 청취 2개 거쳐서. 지정을 입안해서 협의심의 거쳐가지고 용도 지역 지정 결정 고시. 빠르면 2년, 길면 한 3년 정도 걸리거든. 그런데 요때 공유수면을 매립한 매립 목적이 우연의 일치로 매립을 한 목적이 예를 들자면은 농지를 확보하겠대요. 농지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매립을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매립지 전체야, 일부가 아니야. 전체를 접하고 있는 이웃한 용도 지역이 마침 농림지역이래요. 이웃 용도 지역이 마침 농림지역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매립지는 어느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가? 농림지역 될 게 뻔해. 이렇게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데 저기 기초조사부터 해서 원칙대로 하라 그러면요. 요거 다 거쳐서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과 비용이 낭비한 거 아니야. 그렇죠? 뻔한 결과잖아. 뻔한 결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거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때는요.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립 공사 끝난 날이 있어. 이것을 매립 준공일 그래요. 매립 준공일입니다. 준공일부터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답니다. 절대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 지정 고시가 아니라 지정된 것으로만 보고 고시는 따로 하여야 한다가 돼. 매립 준공일 다음 날 아니야. 예? 매립 준공일부터야. 다음 날 아니라고. 예.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에 계속 등장해요. 이게 예전에 시험에 언제 나왔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서산 간척지 간척 사업 했다 그럽니다. 예, 저는 이제 어려서 본 적이 없겠죠. 그때 그 공유수면 매립지 특례가 계속 나 시험에 중개사 시험에. 그러다가 서산 간척지 간척 사업 끝나고 나니까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한 게 새만금 사업 시작할 때 다시 나온 거예요. 아직 안 끝나죠. 새만금 사업이요. 끝날 때까지는 계속 나온다고 봐요. 예. 그래서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에게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 지역 지정된 것으로 보고 고시는 지체 없이 해야 되고 가로 2번은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용도 지역과 다르다. 그러면 매립지가 만약 매립 목적이 농지확보인데 이웃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나 이웃 용도 지역이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웃 용도 지역이 매립 목적과 다르거나 또는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요. 원칙대로 가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라.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라 그 뜻이에요. 예. 요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2번의 가로 1번은 무조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예요. 공유수면 매립지는요 어느 지역 될지 몰라요. 그런데 2번은 무조건 도시지역으로 결정 이거는 고시까지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가 나온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항택산전이 나오죠. 어항택산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보시면은 어항택산전
이번 달은 이거 따로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이 나오죠. 그렇죠? 공유수면은 바다를 말해 지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공유수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공유수면이 나온다고요. 공유수면. 바다 위. 그러면은 바다 위를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은요. 어항은 물고기 잡는 항구를 말해. 물고기 잡는 항구. 물고기 잡는 항구 그 일대가 어항구역인데 그 앞에 앞바다. 그 바다 위에는 각종 시설들을 설치해 바다 위에다가. 그러면 그 바다지만 용도 지역이 뭐라는 거예요? 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건축 제한, 건폐, 용적률 적용하겠다는 거죠. 항만구역, 인천 앞바다, 항만구역이에요. 그럼 인천 앞바다 그 위를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그래서 공유 수면을 바다 위를 도시지역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게 도시지역이 연접한이죠. 관리지역이 연접한 X, 농림지역이 연접한 X,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연접한 도시지역이에요. 예. 그다음 우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래서 우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요 산업단지가 총 5개가 있어요. 산업단지가. 예. 그래서 요 산업단지가 총 5개가 있는데 지금 전국의 산업단지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죠. 그 중에 절반은 제가 선정했어요. 절반은. 제가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선정위원이야. 예. 이상하게 나는 잘 뽑혀. 이런 통에다 놓고 명패 놓고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5명을 뽑아요. 예. 뽑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난 이상 잘 뽑혀. 예. 내 이름 잘 나와. 예. 그래서 통에다가 한 몇십 명 되는 그 위원들에다가 이름을 넣고 5명을 뽑아요. 민관위원. 뽑는데 저는 이상 잘 뽑혀. 예. 근데 뽑히는 거 가지고 계속 내가 다니면서 보면은 야 저거는 내가 지정한 것인데 그 대신 나는 사지를 못해 그 일대를 각서를 썼기 때문에 예. 발설도 못해. 예.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래가지고 각서 2장을 써요. 2장을 쓰고. 그래서 이거 저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어요. 산업 설명해 주길래 사고 낼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제일 중요한 법이 이 법이에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건 단지가 5개가 있는데요. 5개 중에서 3개 단지로 지정했을 때만 도시지역이 돼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 일반, 도시, 첨단산업단지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일반산업단지는요. 옛날의 명칭이 지방이었어요. 예전에는 지방산업단지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산업단지의 특징이 뭐냐면 미분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된 게 지방자를 쓰지 말자.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를 명칭을 바꿨어. 쉽게 말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지. 일반산업단지. 그래서 우리 기획부동산에서요. 산업단지 옆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 분양한다고 막 광고할 때 국가산업단지는 미분양이 없어요. 국가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미분양이 없어. 그 이유가 심사를 엄격하게 국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는요. 심사가 엄격해가지고 이거는 절대 미분양 나올 리가 없다 그럴 때 개발을 해요. 예, 모든 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양 나올 수가 없어요. 분양가부터 시작해서 분양 전략까지 완벽하게 심사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미분양이 없어요. 근데 지자체에서 하는 일반 산업단지는요, 미분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선거 공약으로 많이 걸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예전에 보니까 지방에는요, 세상에 온 천지가 다 돌산인데 거기다가 산업단지 만들겠다 공약한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산업단지일 때는 일반자를 띄고 광고합니다. 산업단지 조성 예정 그래요. 근데 이건 사기죄가 안 돼. 왜? 조성 예정이거든. 예. 그런데 그냥 일반 산업자 일반자를 띄고 말하거든요. 국가는 반드시 국가를 붙여요. 예. 도시 첨단 반드시 붙입니다. 이거는 미분양이 없어요. 옛날에는 지방산업단지였습니다. 그러면 5개 산업단지 중에서 도시적이 안 되는 것이요. 농공단지. 이거는 지정에 도시적 안 돼요. 그 다음에 준산업단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지정해도 도시적 안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하고 준산업단지는요. 요거는 백날 지정에 도시적 안 되고 농공단지를 틀린 지문으로 쓴 기출문제만 3문제가 있어요. 예. 농공단지를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X. 요 기출문제만 3문제가 있다고. 예. 그래서 요거 지정하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은 택지개발지구라고 나오죠. 대표적인 데가 하남 미사지구 같은 택지개발지구죠.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그 지역은 기존의 용도 지역이 뭐였던 간에 다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예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은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원개발 촉진법이 있습니다. 이때 전원개발은 전기 만드는 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전원개발 촉진법. 그래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을 지정하면 거기는 전기 만드는 발전소라든가 송전용 철탑 설치를 빨리 해야 되니까 무조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원개발 사업구역, 개발 사업구역하고 예정구역일 때는요. 여기는 무조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아직까지 이쪽 파트에서는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 기출문제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단 아무리 전기 만드는 시설이라도 도저히 도시적에 설치할 수 없는 전기 만드는 시설이 있어요. 수력발전소.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용 철탑. 송변전 시설이죠. 제외. 그러니까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시설만을 설치할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지정했을 때는 도시지역 되는 것이 아니다야. 그러니까 전기 만드는 시설들은 요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데 근데 도저히 전기 만드는 시설이지만 도시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수력발전소와 송변전 설비를 설치할 때는요. 이거 설치할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했을 때는 도시지역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도시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에는 발전소 중에서는요.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 있죠. 예, 이거 설치하려고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했을 때는 도시지역 돼요. 예. 그래서 저 수력발전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양강 댐을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도시지역이 안 됐을 거나 생각이 팍 드는 거지. 소양강 댐, 수력발전소잖아, 그게요. 그렇죠? 예. 저는 길을 지나가면서도 너무 복잡한 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여행을 가도. 여기는 용도 지역이 뭘까 생각하고. 예. 머리가 아프다니까. 예. 그 여러분들은 편하시겠네.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어항택산전 저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올해도 예상 문제죠. 가로 2번에 이제 농림지역이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제 3번째가 여기는 농림지역 되기도 하고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가 의제되는 경우.
여기는 이제 전제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제 조건이 관리 지역에서만 적용돼요. 관리 지역에서 적용된다. 그러니까 기존 용도 지역이 관리 지역일 때만 적용되는 거야. 관리 지역일 때. 그래서 관리 지역에서 농지법에 나오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그 땅은 용도 지역이 바뀌어버려. 저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그냥 바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가 된다. 고시가 의제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예. 관리 지역에서야. 이 말 꼭 써줘야 돼. 관리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 관리 지역이 뭘로 바뀐 거예요? 농림지역으로 순식간에 바뀐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지역에서 보전산지가 있어요. 보전산지로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시가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전산지, 개발 용도로 쓰지 않는 보전산지로 지정했다. 그랬을 때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답니다. 결정 고시된 본다. 그러면 이 보전산지는요, 실제로 두 가지예요. 그 임업용 산지라는 게 있고요. 임업용 산지. 그 다음에 공익용 산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가 있는데 이 임업용 산지는 가서 눈으로 보면요 농림지역 같아. 임야가. 공익용 산지는요 백년 묵은 소나무가 막 자라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거든. 그래서 원래 이 보전산지가 종류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보전산지를 지정할 때는 농림지역대라고 고시하거나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대라고 고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을까? 지문이 좀 길어. 예.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예. 그럼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쪽 파트에서 특례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이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결정 고시된 본다.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지금 아파트 규제가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토지로 많이 와요. 토지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토지는 되게 이제 개발 안 된 땅은 농지 아니면 산지죠. 예, 농지하고 산지. 근데 이 농지하고 산지에 대해서 중개사한테 이제 자문 구하러 갔더니 중개사들이 농지까지만 얘기해줘. 전답 과수원이 농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산지에 대해서는 조용해. 중개사 시험 과목이 없어서. 예. 그 다음 우리 가로 4번에 용도 지역의 환원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용도 지역 환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아까 우리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농림지역에다 택지 개발 지구 지정하면 거기는 뭐가 돼?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데 택지 개발 지구 지정이 무효가 됐다. 그래서 지정이 무효가 되면요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돼야 되죠. 그렇죠? 다시 농림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환원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동그라미 이번에 용도 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기득권 인정해줘. 공사를 계속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그라미 93페이지 밑 동그라미 1번 용도 지역 환원 중에서 가로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환원이 되질 않아요. 예. 개발 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택지 개발 지구 지정을 해서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면 택지 개발 지구 지정할 필요 없죠. 이땐 지정을 해제하거든요. 공사 완료로 해제가 됐을 때는
종전 용도 지역을 환원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가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로가. 그래서 이제 환원 나왔고, 그러면 우리 환원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였어요. 관리 지역에서 농업 진흥 지역을 지정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 의제가 되는데, 우리 여기 농업진흥 지역이요, 고속도로가 지나가 버린 거로. 그 농업진흥 지역 지정이 해제가 돼 버렸어요. 그럼 농림지역 됐다가 다시 관리지역으로 환원돼 버립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농림지역보다 관리지역 땅값이 한 2배 비싸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런 땅이 꽤 있어. 그럼 땅 주인은 저 사실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교화하는 사실을 땅 주인이 알고 있을까? 예. 예. 그래서 저 땅을 살 때 시침 뚝 띄고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 같으면 다 설명해 주고 살 거야, 나는.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는 거지. 당신 땅이 원래 관리 지역이었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예전에 그 절대농지라 불렀는데 농업진흥지정에서 자동으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됐다가 근처에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거나 막 그래가지고 우리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땅들 농업진흥지역 많아.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요거 해제가 되면 다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환원됩니다. 땅값이 지금보다 2배가 올라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땅 사겠다는 거다. 안 믿는 분위기네. 그렇죠? 예. 자, 그럼 여러분들 94페이지에요. 우리 기출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X. 고시한 날부터 발생. 용도 지구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이 있었으니까.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짝수의 때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제한한다고 나오고, 홀수의 때는 지구 단위 계획 제한 이렇게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이제는 3번이 생기는 바람에 아까 지구 단위 계획 말고 용도 지구가 3번에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 지금요. 순서를 알 수가 없어. 그다음에 4번 동네 꼬마들도 아는 게 나왔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동네 꼬마들도 알아. 왜? 엄마가 동영상을 켜놓고 지나가는 아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확인하는가? 합격자 모임 때 아들을 데리고 오는 합격생들이 아들이 날 보고 인사를 해. 아들이 날 보고 인사를 해. 합격자 모임 저녁 때 하니까 애를 놓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도 돼요. 합격자 모임 때. 꼭 몇 분이 꼭 데리고 와요. 아들을 아주 많은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걔 나 보면 인사해. 왜? 화면에서 많이 봤거든. 화면에서. 걔도 이거 알아. 걔도. 그 꼬마애도 안다고. 엄마는 틀려도 애들은 2-3번 들으면 알아. 엄마는 10번 들어야 하는데. 5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 기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1번부터 요 5번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특별한 게 없어요. 그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여기 앞에서 지금 공부했던 부분들이 한 2문제가 나온다고 지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2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OX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가로 써있기도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가 나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들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따로 공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공부한 만큼 이제 이게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와가지고 고객들이. 그래서 지난주인가 언론사에서 저보고 컬럼을 갖다가 연재해달래. 계속 컬럼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토지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에 토지 투자 박종철하고 토지 투자 검색하면은 나올 거예요. 박종철 토지라고 하면은 내 컬럼 쓴 거 나올 겁니다.
그거 보시고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 요 추천, 예. 추천 많이 눌러주면은, 추천 많으면 나중에 뭐라 그러더라? 뭐 혜택을 주겠대. 예.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들도 올해 시험 붙고 나면은 이쪽을 더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예. 토지 쪽에. 일단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잠시 쉬고 난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보겠습니다.